변방을 찾아서 신영복. 인류사는 언제나 변방이 역사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왔다. 역사에 남아 사표가 되는 사람들 역시 변방의 삶을 살았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도처에서 만날 수 있다. 오리엔트의 변방이었던 그리스 로마의 변방이었던 합스부르크와 비잔틴, 근대사의 시작이 되었던 네덜란드와 영국,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은 그 중심지가 부단히 변방으로 이동해온 역사이다. 우리는 왜 문명이 변방으로 이동하는지, 변방이 왜 항상 다음의 문명 중심지가 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변방에 대한 직물적 이해를 넘어 그것의 동학을 읽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동학은 운동이고 운동은 변화이다. 문명도 생물이어서 부단히 변화하지 않으면 존속하지 못한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부단히 변화한다. 변화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중심부가 쇠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방이 새로운 중심이 되는 것은 그곳이 변화의 공간이고 창조의 공간이고 생명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도 기술하고 있지만 중국의 역사도 변방의 역사이다. 문명의 중심이 변방으로 옮겨간 역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대에서부터 현대 중국에 이르기까지 변방의 역동성이 중심부로 진입하여 새롭게 만들어온 역사이다. 치세와 난세를 거듭하는 중국사 자체가 변방과 중심의 부단한 교체이다. 현대 중국에 대한 이해의 관건 역시 변방의 창조성이다. 중요한 것은 변방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변방은 변방성, 변방의식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비록 어떤 장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름지기 변방의식을 내면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크게 보면 인간의 위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변방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광활함과 구원함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위상 자체는 언제 어디서든 변방의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변방의식은 세계와 주체에 대한 통찰이며, 그렇기 때문에 변방의식은 우리가 갇혀있는 틀을 깨뜨리는 탈문맥이며 새로운 영토를 찾아가는 탈주 그 자체이다. 변방성 없이는 성찰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세상에서 생명을 부지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도 그러하고 집단이든 지역이든 국가나 문명의 경우든 조금도 다르지 않다. 스스로를 조감하고 성찰하는 동안에만, 스스로 새로워지고 있는 동안에만 생명을 잃지 않는다. 변화와 소통이 곧 생명의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결정적인 전제가 있다. 변방이 창조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부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를 청산하지 못하는 한 변방은 그야말로 변방에 지나지 않는다. 중심부에 대한 허망한 환상과 콤플렉스를 청산하지 못하는 한 변방은 중심부보다 더욱 완고하고 교조적인 틀에 갇히게 된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그렇다. 소중하라는 교조적 틀에 갇혀 결국 시대의 조류에서 낙후되었던 역사가 그렇다. 그러한 콤플렉스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 한반도는 그 지리적 특성에서 변방으로서의 창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아류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콤플렉스 때문이다. 콤플렉스는 한 개인의 경우에도 결정적이다. 그의 판단의 최후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안경 하나, 단어 한 개를 고르는 경우에도 콤플렉스는 작용하고 헤어스타일이나 가방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어김없이 끼어든다. 무서운 것은 콤플렉스의 개입을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콤플렉스는 마치 잠재의식처럼 무의식을 지배한다. 한 개인의 경우도 그렇거든. 하물며 사회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열등감과 콤플렉스가 사회 문화 속에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라면 최소한 그 사회는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목표를 세우지 못한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우리가 어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는 일이다. 유일한 위로라면 그러한 자각이 그나마 가능한 공간이 바로 변방이라는 사실이다.